자, 계속 보시면 그 621조 1항 부동산 임차에는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얘기는 만약에 반대 약정 있으면 임차권 등기 청구 못해요. 맞죠? 자, 반대 약정 없으면 그 말을 좀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차에는 뭐 언제나 또는 언제나 뭐 당연히 임차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X입니다. 그죠? 반대 약정 있으면 임차권 등기 청구 못 한다는 거. 자, 그거 좀 주의하시고. 밑에 괄호 2번은 아까 한번 언급했었죠. A 소유 땅입니다. 갑 소유 땅입니다. 우리 임차했는데 임차권 등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었습니다. 짓고 이 건물을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이 토지 임차권은 등기 안 했지만 이 땅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항할 수 있어요. 자, 토지 임차권은 등기 안 해도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지상 건물 등기하면. 아무튼 주의해야 될 것은 건물을 등기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이게 대항력이 생겨나요. 이렇게 등기 안 하면 대항력이 안 생겨나요. 그래서 만약에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갑소유 땅을 우리 임차해서 등기는 하지 않았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지상 건물을 신축했다. 두 번째. 그리고 갑이 땅을 병한테 팔았다. 팔고 그 다음에 건물의 보존 등기를 마쳤다. 그랬을 때 이 을은 토지 임차권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죠? 이 사람 나타나기 전에 이 건물은 등기돼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이 등기가 뭐 더 빨라야 그래 이자에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보존 등기 되기 전에 건물 매수자가 나타났다면 그럼 나중에 등기하더라도 대항을 못해요. 자, 그래서 조문 1항 보시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은 임차권 등기 안 해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뭐하면? 등기하면 지상 건물을 신축하면 아니죠. 그죠?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은 그럼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 보세요. 이런 경우는 등기 안 해도 건물 등기 있으면 그러면 이 건물 때문에 제3자가 볼 때 이 건물주가 이 땅에 대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이 건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이고 이 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갑이잖아요. 그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마 이 건물주가 이 땅에 대해서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을 거다 라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이런 경우는 바로 건물 자체가 물론 등기 포함해서 건물 자체가 임차권의 일종의 공시기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이 건물이 이게 후폐되었다. 즉 다 내려앉았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대항력이 유지되겠습니까? 건물 사라졌다니까. 사라졌으면 이제 원칙으로 가야지. 이제 임차권 등기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서 결정되겠지. 그죠? 건물이 후폐되었다면 대항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2항입니다. 2항. 2항의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또는 후폐했다. 이러면 대항력은 사라진대요. 후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허물어졌다. 그죠? 허물어졌다. 이러면 대항력은 이제 사라집니다. 자, 뒷페이지. 자, 높아심에 한 번만 더 제일 윗줄. 이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은 지상 건물을 뭐 했을 때? 등기했을 때라 생깁니다. 등기를 했을 때라 생긴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어려운 말은 막 빼버렸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래요? 약간 여담. 여기서 해보세요. 자, 저 경우 말입니다.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해서 물권 취득의 등기를 한 자에게는 재산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예? 다시 할까요? 재산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해서 물권 취득의 등기를 한 자에게는 재산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임차권으로 대항 못하게 된다. 맞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갑소의 땅입니다. 우리 임차에서 임차권 등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은 지었습니다. 1번, 두 번째. 번호 안 붙이고 시험에 순서 잘 보셔야 돼요.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 후 이렇게 나와요. 그 후 병이 이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리고 건물의 보존 등기를 이제 마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저당권 실행으로 땅이 나중에 경매되었습니다. 경매되고 이 땅이 정한테 낙찰되었어요. 이 정은 이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OX. 그죠? 옵니다. 수당 건물에 등기를 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미 토지에 물권 취득에 등기를 한 자가 나타나버렸죠. 나타나버리면 이거 등기하더라도 이때 임차권으로 대항을 못해요. 저당권자에게 대항 못하니까 경락인에게 대항이 안 되지. 안 되니까 철거당하지. 맞죠? 철거 안 당하려면 저당권 들어오기 전에 이거 했었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양도 전대입니다. 양도 전대. 자, 갑 소유 부동산의 우리 임차인입니다. 임차권을 우리 병한테 양도했습니다. 또는 전대했습니다. 근데 임대인의 동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 안 받고 있어요. 동의 안 받았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그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도 계약, 이 전대 계약은 을과 병 사이에서는 효력있다. OX. 효력있죠, 그죠? 이 사람은 이 계약대로 해줘야 됩니다. 요건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줘야 돼요, 그죠? 맞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줘야 됩니다. 자, 유효니까 이 을은 이자가 목적물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이자의 동의를 받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동의를 받아주지 못했다. 이러면 당연히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담보 책임 지니까 그래서 저 병이 을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양도 계약을 또는 전대 계약을 해제해버리고 손배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동의 안 받은 양도 전대라도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게 효력 있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계약도를 해줘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줘야 됩니다. 못 받아주면 책임져야 돼요. 해제당하고 손배 청구 당해요. 그 다음에 병이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을 때 이 점유는 을에 대해서는 적법 점유지만 이 사람에게는 무단 점유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무단 점유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거기서 나가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죠? 나가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청구의 모양새는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 계약을 만약에 해지를 안 했다면 을에게로 돌려주라 라고 반환 청구합니다. 맞죠? 이거 해지했다면 나에게로 돌려달라라고 청구해요. 아무튼 둘 다 반환 청구입니다. 네, 둘 다 반환 청구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차인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겠다 할 때 만약에 해지를 했다면 이거를 해지를 했다면 그러면 이자한테는 이제 더 이상 차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자한테 차임만큼의 손해배상 받아야지. 맞죠? 이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해지를 안 했다면 이걸 해지 안 했다면 그럼 을에게서 차임 받잖아요. 차임 받으니까 또 이 사람에게 차임만큼의 손해배상을 받으면 차임을 2번 받는 꼴이에요. 그죠? 안 됩니다. 그죠?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세요. 해지를 만약에 안 했다면 이 병한테 차임만큼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동의 안 받은 양도라도
두 사람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다는 거. 네? 그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밑에 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이 양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 그래서 세 번째 줄 양도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고 이걸 행하지 못하면 담보 책임 규정에 따라서 양수인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보시면 두 번째 줄 중간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로 돌려줄 것을 청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니은에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차임 청구하니까 그 한도에서는 양수인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배 청구나 부당히 득발한 청구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동의받은 양도 전대입니다. 저 동의받아서 양도했을 때는 아주 간단해요. 자, 갑소유 부동산에 우리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의 동의받아가지고 이걸 병한테 양도했습니다. 이거는 적법한 양도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 사람은 이 법적 관계에서 빠집니다. 그죠? 빠지죠? 여기서는 다른 걸 볼 것 없습니다. 한 가지만 보세요. 이자가 만약에 차임을 연체한 게 있다 이랬을 때 이 차임 연체 요거 채무 요것도 이쪽으로 승계가 되는가. 그래서 이 사람에게 받을 차임 말입니다. 그걸 이 사람 보고 자, 전 임차인이 못 낸 차임 네가 내라 할 수 있는가? 안 돼요. 연체 차임 채무가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 집주인이 또 건물주가 이자가 못 낸 거 네가 승계해야 내가 동의해 주겠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합의가 있다면 이자가 승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의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입니다. 이때 두 번째 줄 중간쯤에 연체차임 채무, 자 연체차임 채무 그거 체크하고 그 밑에 줄 중간에 인수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양수인에게 이전하네요. 그 다음에 동의받은 전대입니다. 이제 동의받은 전대 갑소유 부동산 을이 임차했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걸 병에게 전대했습니다. 동의받은 전대. 그러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되고 전대인하고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임대인하고 전차인 사이에 계약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적용되는 법 조문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거 공부합니다. 이 두 사람들은 이 계약대로 하면 돼요. 이 두 사람들은 이 계약대로 하면 돼요. 그죠? 이 두 사람 말입니다. 이 두 사람에 관해서 법 조문이 있습니다. 이때 이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아니,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부담한다?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직접 코리를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자의 의무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차임 채무. 그래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차임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차임을 전대인에게 차임을 줬다가는 이랬다가는 이로써 이자가 대항 못해요. 이자가 차임 청구 들어와버리면 또 줘야 됩니다. 이중으로 나가게 돼요. 자, 이렇게 임대인은 이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데 법 조문에 나와 있는데, 근데 이 갑이 말입니다. 나는 그 전부터 이자로부터 차임을 입금받아 왔으니까 난 계속 그렇게 받겠다. 라고 이렇게 차임 청구도 괜찮아요. 네, 이것도 괜찮겠죠, 그죠? 자, 이렇게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행사해도 괜찮다. 자, 전문 보시면. 1항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했을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뭘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자, 직접 임대인에게 그 말하고, 그 다음에 의무를 부담한다까지 다 기억하세요.
이 경우에 전차인이 만약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줬다가는 임대인에게 대항 못한다, 그죠? 근데 이항 보시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는, 자, 이 권리 행사가 뭐죠? 차임 청구죠. 차임 청구. 차임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이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책에서 다 빼버렸는데,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자 보세요. 만약에 이 목축물에 장애가 생겼다. 그래서 이 전차인이 사용 수익에 상당히 불편해요. 그럼 그 수선 청구를 소유자 갑에게 할 수 있다. OX. 자, 이자가 전창 건물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수선해야 됩니다. 그때 건물주 보고 수선해달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X예요. 이 사람에게 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제도를 쓸 수 있게 해줄 의무는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직접 권리를 갖는 게 아니에요. 아까 지금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권리를 직접 갖는 거 아닙니다. 권리는 이 사람한테 행사해야 돼요. 이 사람이 고쳐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용 상환 주고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가보시면 뒷페이지는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갑 소유 부동산 을이 임차해가지고 임대인의 동의받아서 적법하게 전대했습니다. 병에게 전대했다. 자, 적법한 전대입니다. 그런데 두 당사자가 이 계약을 합의로 해지했습니다. 원래 임대차는 서로 합의로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적법한 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 해지했다면 이 사람의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는데요. 적법하게 전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합의로 해지했다면 이 사람의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보시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어도 전차인의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조문은 이런 겁니다. 갑 소유 부동산 을이 임차를 했는데 기간은 정하지 않은 임대차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받아서 적법하게 병에게 전대했습니다. 동의받은 전대. 자, 기간 안정한 임대차라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도 가능하잖아요. 원래 해지 통과하면 몇 개월 지나면 6개월 지나면 해지되잖아요. 그런데 적법한 전차인이 있으면 왜 해지 통과했는지 그 사유를 이쪽에다가 통지해 주래요. 통지해주고 이자가 통지받은 그날로부터 6개월 지나가야 그래야 이게 소멸한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임대차 약정이 해지 통고로, 자, 해지 통고는 어떤 경우였죠? 기간 안정했을 때 해지 통고합니다. 자, 해지 통고로 종료되는 경우 만약에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어 있으면 임대인은 그 전차인 보고 왜 해지 통과했는지 그 사유를 통지해 주지 않으면 6개월 지나도 해지되었다는 얘기를 전차인에게 못해요. 그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항에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으면 그러면 또 6개월 지나야 그래야 해지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밑에 B에 보시면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해서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에는 전차인에게 통지 안 해도 바로 해지가 돼버립니다. 자, 다시 이거는 기간 안정해서 해지 통과했을 때 얘기죠. 근데 이자가 차임문에서 차임 미지급 채무 불이행 때문에 만약에 해지를 했다면 이 문제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밑에 리얼하고 밑에 미음은, 자, 이거는 제목만 보셔도 뭐 크게 지장 없습니다. 자, 그게 리얼은 뭐 어떤 내용이죠? A 소유 땅 B에게 임대하고 그 다음에 동의받아서 C한테 동의받은 적법 전대했고 그 다음에 임대차가 전대차가 끝났는데 전차인 소유에
건물이 남아있다, 그죠? 이러면 이 전대차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해달라 청구할 수 있고, 이자가 거부하면, 그러면 건물은 당신이 매수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미음은, 자, 제목 보세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갑 소유 건물에 우리 임차인인데 이걸 적법하게 병한테 전대했습니다. 전 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얻어서 이게 부속시킨 물건이 있습니다. 또는 이자로부터 동의받아서 이자로부터 매수해서 부속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때 임대차와 전대차가 딱 끝났을 때 그때 부속물을 당신이 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죠? 이거 적법 전대일 때, 그죠? 적법 전대일 때 말입니다. 자, 오른쪽에 큰 4번에 임대차 종료, 이제 해지 통고하고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해지하고 이거 조금 다르게 사용합니다. 해지는 해지 통보 들어가면 바로 해지되는 거, 이게 해지입니다. 근데 해지 통고는 통고 들어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되는 거, 이건 해지 통고라고 써요. 다시 해지는 바로 들어가면 바로 해지되는 거, 해지 통고는 들어가고 일정한 기간 지나야 해지되는 거, 이런 경우는 해지 통고라고 그러겠습니다. 해지 통고는 두 가지입니다. 관로 1번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이걸 우리 이미 공부했죠, 그죠? 기간 안 정했다면 서로 해지 통고할 수 있죠. 두 번째, 자, 누가 파산했을 때, 임대인이 아니에요. 임차인이 파산했을 때입니다. 임차인이 파산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 어때요?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 받기가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당신 못 먹겠다 라고 해지 통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임차인이 파산했을 때 그 파산 관제인,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산 관제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나가는 것을 차단시킬 필요 있죠. 예? 그래서 파산 관제인도 해지 통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몰라도 아무튼 누가 파산했을 때, 임차인이 파산했을 때입니다. 임대인 아니에요. 임차인이 파산했을 때, 이때 해지 통고 사유가 돼요. 그 다음에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자, 뒤로 가보세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관로 1번 보세요. 자, 우리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보세요 한번. 조금 전에 공부했죠?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전행위 한 결과 임차인이 임차 목적을 달성 못하게 되었다, 그죠? 가정용으로 빌렸는데 이거 창고로 변했다. 그럼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기억납니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면, 자, 여기까지 이러면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잔존 부분만 가지고는 임차 목적 달성이 안 되면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안 받고 양도 전대했을 때, 방금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에 달한다. 이걸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강행규정 쭉 있는데, 강행규정, 자, 가끔 한 4, 5년에 한 번 나오는데, 자, 내용은 좀 많지만 몇 가지만 보세요. 몇 가지만. 거기 2번 보세요. 2번 차임 정감 청구 말입니다. 차임 정감 청구에 관한 규정, 강행 규정 맞죠? 그래서 차임 불감액 특약은 무효죠, 그죠? 차임 불감액 특약은 무효예요. 반대로 차임 부정액 특약은 괜찮아요. 기억나죠? 차임 불감액 특약은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임차인이 차임 몇 개 못 내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게, 오른쪽에 6번 보세요. 6번. 차임 몇 개 못 내면? 원래. 2개 못 내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한 달만 못 내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약정하면 무효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우리 공부했던 거죠? 그 다음에 8번에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거 강행규정 맞죠? 이 두 가지는 뭐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죠? 이미 알고 있는 것에다가 차임 몇 개 못 내야 해지할 수 있다? 2개 못 내야만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은 이 강행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한 개 했죠? 차임
불감액특약. 이거는 무효다, 그죠? 차임 불감액특약. 요거는 무효예요. 차임 부정액특약은 괜찮아요. 자, 이미 우리도 알고 있는 거 한 가지. 비용상한 청구에 관한 규정. 강행, 임의 규정이었죠, 그죠? 이게 시험에 가끔 한 4원이 한번 나오는데, 보통은 다음 중 그 규정에 위반해도 효력이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 규정에 위반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답은 비용상한 청구에 관한 조문. 그게 답입니다. 그건 위반해도 괜찮죠, 그죠? 비용상한 청구 안 하기로 약정해도 괜찮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증금에서 뒷페이지 가보시면, 자, 뒷페이지에 이것도 뭐 내용을 뭐 확 줄여서 제가 쓰는데, 자, 보세요. A 소유 부동산에 B가 임차인인데 이자가 임차인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차임 청구했더니, 연체 차임을 달라라고 청구했더니 이쪽에서 A 보고, 내가 그 전에 당신에게 보증금 줬잖아. 그 보증금에서 거기서 빼 라고 보증금 줬다는 거, 이걸 가지고 항변하겠다. 자, 밀린 월세 못 내겠다. 보증금에서 까라 라고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그죠? 보증금에서 뺄지 안 뺄지는 이 사람 자유죠. 바로 보증금에서 안 빼고 차임 청구해도 차임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윗줄에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뺄 수 있죠. 또 안 빼고 충당 안 하고 그 다음에 지급하라 라고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죠. 이때 임차인은 보증금 있잖아, 거기서 빼라 라고 연체 차임 지급 못하겠다. 그거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이자가 차임 연체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기간은 다 끝났습니다. 기간 끝나서 이쪽에서는 이제 보증금 내줘야 돼요. 보증금 내줘야 되는데, 이자가 그동안 연체한 차임은 이 보증금에서 이거 이 부분은 당연히 공제해버리고 나머지만 돌려주면 된다. OX. 누가 X라 그랬어요? 누가? 생각하고 X라 그랬어요? 아니, 그냥 무심코 그냥 X라고 나와서. 아까 80점 맞았다고 좋아하던데. 우연인가 봐. 미안. 80점을 잘했지, 그죠? 실험 모의고사 80점 맞았대. 역시 제가 이뻐해준. 자, 다시 할게요. 자, 보증금 내줄 때 이자가 못 받은 월세 또는 이자가 목적물을 훼손시켰을 때 그 손해배상금 이런 것은 당연히 빼버립니다. 당연히 빼버리고 돌려주면 돼요. 맞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괄호 3번 보세요. 괄호 3번 임료채무 목적물 멸실 훼손했다는 손배채무 이런 피담보 채무액 상당액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돌려줄 때 발행할 때 별도 오사표시 없이도 이 말은 보증금에서 뺍니다 라고 말 안 하거든.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그죠? 맞죠? 이쪽에서 임차 목적물 돌려줄 때 말입니다. 이쪽에서는 별도 말 안 하고도 보증금에서 그동안 밀린 월세 뺄 수 있다, 그죠? 자, 그 뜻이고. 근데 그거가 좀 구분해야 될 게, 거기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다만 임대차 존속 중이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뺄 것인가 또는 안 뺄 것인가, 이거는 임대인이 자유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뺀다 그러고 빼야 돼요. 네? 자, 임대차 존속 중이면 임대차가 만료된 상태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뺄까 안 뺄까 선택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뺄 거면 뺀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임대차 끝났으면 말 안 하고 그냥 빼면 돼요. 자, 그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괄호 2번 이거는 아마 아실 겁니다. 임대 B 소유 부동산에 B가 임차인입니다. 기간 끝나면 이쪽에서는 임차 목적물 돌려줘야 되고 이쪽에서는 보증금 돌려줘야 되고, 이건 서로 동생관계 있죠? 동생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증금 안 돌려주면 목적물 반환 거부할 수 있는데, 다만 목적물 반환 거부하면서 사용하는 거, 이것도 부당이득이다. 맞습니까? 부당이득 맞죠?
공짜로 쓰면 안 돼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관로 2번의 첫 줄부터 임차인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게 해서 임차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라도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은 이 이익은 부당이득이 된다. 그죠? 다만 임차인이 계속 저면은 했지만 본래의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 수익 안 했다면, 그래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면 옆에 배치 제일 위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 안 해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증금 안 돌려줘서 그래서 못 돌려줍니다. 건물. 그런 경우라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돼요. 그죠? 근데 자, 이거 어때요? A 소유 건물에 B가 임차해가지고 이걸 식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식당으로. 그런데 이쪽에서 보증금을 안 내줘서 그래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차 건물에서 임차 건물 반환 거부해요. 근데 일단 영업은 정지한 상태입니다. 식당 영업 정지한 상태예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 있다 없다? 당초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당이득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이러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영업은 안 하지만 이 사람의 소유 물건들은 이 건물에 그대로 있습니다. 뭐 밥솥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 안에 밥그릇 다 있습니다. 임차인 소유 물건들이 그 안에 다 있다. 이랬을 때 부당이득 반환 책임 생길까 안 생길까? 왜요? 자, 분명히 법 조문에 이자가 임차 계약의 그 내용에 따른 사용을 못하고 있다면 또는 안 하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안 한대요. 그러면 자기 소유 물건이 이게 다 들어있어도 일단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른 사용을 지금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러면 이득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책임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로 저기 주임법으로 가볼게요. 자, 주임법에서 너무 시시한 거 좀 빼고, 그래서 과거에는 시험에 좀 나왔지만 지금은 너무 시시해서 안 나오는 것들을 좀 뺍니다. 너무 시시한 거 그거 출제할 때 좀 빨리 좀 오지. 이제 와가지고. 자, A 소유 주택입니다. 을이 임차했습니다. 이거 주택이에요. 이제 자, 주택을 임차해서 임차인 인도받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진입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 발생하죠?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이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게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든 경매로 바뀌었든 간에 자, 어쨌건 새로운 소유자 이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맞습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 반환 채무도 이것도 승계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임차권 행사할 수 있고 나중에 임대차 끝나면은 이렇게 보증금 반환 청구하죠. 그래 안 그래요?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데 면책적으로 승계합니까? 중첩적으로 승계합니까? 면책적입니까? 중첩적입니까? 면책적. 즉 이 사람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합니다. 그죠?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면책적으로 넘어와요. 중첩적 아닙니다. 그죠?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자, 이 사람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해요. 그죠? 이 관계에서 이제 탈퇴 빠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임대차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임대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증금 내줘야 돼요. 이렇게 대항력의 의미 맞죠? 대항력이 저런 말이죠. 자, 그래서 564페이지 결론만 위에 괄호 1번에 세 번째 줄 끝에 양수인이 자, 양수인 그림에서 누구? 병, 그죠? 병. 자, 저자가 보증금 반환 채무를 어떻게 인수한다? 면책적으로. 그래서 양도인은 자, 양도인 누구 그림에서 갑. 저 사람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 그죠?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해요. 그 다음에 자,
갑소유 주택입니다. 우리 임차인이고 인도받았고 주민등록 전입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었지만 근데 이 부동산에 이미 비영은행에서 저당을 잡아놓았습니다.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에요. 이러면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같은 부동산상의 선소유권자에게 대항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대항 안 되는 거죠, 그죠? 대항 안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컨대 갑소유 주택입니다. 의리 말이죠. 양도 담보권을 취득했습니다. 양도 담보권 알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몰라도 의미는 알죠, 그죠? 이런 주택을 비영이 임차해가지고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도 담보권자가 귀속 청산 절차를 통해서 결국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양도 담보권자는 이자가 채무 변제 못하면 담보권 실행 통지해주고 2개월 시간 더 주고 청산금 지급하면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소유권, 이제 의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권은 이거는 소멸해버린다, OX. 소멸해버린다, OX. 표정들이 거의 뭐 박사급들 연구하는 그런 표정들을 짓고 있는데 그렇게 수준 높은 글씨는 아닌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앞에 먼저 설정받은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항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 것은 소멸한다는 말이지. 그게 뭡니까? 예? 대항 못한다는 것은 내쫓기는 겁니다. 그죠? 맞죠? 소멸해요. 소멸합니다. 마찬가지로 갑소유 주택입니다. 우리 먼저 매수하는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등기를 해놓았습니다. 이미 가등기 해놓은 거예요. 그걸 비영이 임차해가지고 대항 요건을 갖춘 거예요.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했습니다. 근데 이 가등기에서 번등기가 되는 바람에 이 을이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 소멸이다. 소멸이다. 오, 그죠? 먼저 가등기한 자에게 이걸로 대항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렇게 대항 못 하잖아요. 대항 못 한다는 것은 소멸한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죠? 이거는 보증금 못 건지고 내쫓기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만 청구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자, 갑소유 주택입니다. 갑소유 주택. 먼저 병은행에서, 을은행에서 저당 잡아놓았고, 이런 주택을 병이 임차했습니다. 임차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런 주택을 병이 임차하고, 그 다음에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하고, 근데 저당권자가 이걸 실행 경매해버렸습니다. 이 경매는 사실 누가 했든 간에 결과는 똑같아요. 이자가 경매했든 다른 일반 채권자가 판결받아가지고 경매했든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경매 받았습니다. 이때 요 임차권 요거 소멸해버린다, OX. 잘하네. 자, 앞에 선수리권자가 있으면 이걸로 이렇게 대항 못하잖아요. 그러면 경락에는 여기도 대항 못해요. 못하니까 소멸하는 거지. 소멸해요. 그죠? 소멸. 자, 그래서 자, 밑에 판례 중에서 판례 첫째 판례는 A는 자,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요거 결론만 볼게요. 결론만. 세 번째 줄 끝에 선순위 양도담보권자가 귀속 청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어도 소멸해버린다. 대항 못하니까, 그죠? 소멸해버린다. 그 다음에 B번에 제목 먼저 보시고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판례 자체는 상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법리는 상가나 주택이나 똑같아요. 선순위 가등기가 있어요. 그때 다 읽을게요. 그냥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상위법상의 대항 요건을 취득한 임차인은 그 가등기에서 번등기한 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소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위에 괄호 1번
위에 괄호 1번. 바로 위에 괄호 1번. 결론만 볼게요. 결론만. 두 번째 절 끝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주택이 경매가 되었다면 이때는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도 소멸해버린다. 됐죠? 그 다음에 뒤로 가셔서 자, 주민등록 문제입니다. 자, 주민등록은 이건 대항 요건 갖출 때만 필요합니까? 대항력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합니까? 그죠? 존속시키기 위해서도 이 주민등록은 필요해요. 만약에 경매 절차라면 언제까지 이 요건이 존속해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계속 점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 이 대항 요건은 대항력 취득할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게 아니고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돼요. 경매에서는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갑소유주택을 우리 임차해서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 그런데 이 주민등록이 이게 주민센터에서 직권 말소시켜버렸습니다. 직권 말소되었어요. 그럼 이 대항력은 일단 소멸한다. OX. 자, 또 누가 X라고 그랬어요? 오늘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게 학교 끝나도 집에 못 가요. 나머지 공부. 자, 직권 말소되면 일단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일단 대항력은 소멸해요. 소멸하는데 이 직권 말소된 주민등록이 나중에 회복되었습니다. 또는 재등록되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주민등록법 소정에 적법한 이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게 직권 말소가 당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소급해서 되살아납니다. 다만 이게 직권 말소가 제대로 된 것이었고 그래서 적법한 이 절차를 통한 것이 아니었고 통상적인 재등록이었다면 그러면 대항력은 새로 발생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요거 사이에 저당권자 들어버리면 그 자기 대항 못해요. 맞죠? 아무튼 적법한 이 절차를 통해서 이게 재등록 회복되었을 때 그때만 소급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면 원칙적으로 대항력은 상실하지만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 절차에 따라서 그 주민등록이 회복 또는 재등록되면 소급해서 대항력이 되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이거는 뭐 아시죠? 아주 쉬운 거니까. 자, 임차인 본인 아니고 그 아내가 또는 그 아들이 주민등록 전입해도 그래도 대항력은 인정된다. 맞죠? 그럼 높아심에 자, A 소유 주택입니다. 우리 임차에서 임차인이 적법하게 병한테 전대했습니다. 자, 동의받은 적법한 전대입니다. 해서 이자가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이 사람이 이 주택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 대항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은 전대하고 인도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아니죠. 이 집에 안 살고 있는 자가 이쪽으로 주민등록 했으면 이거는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주민등록 전입해야 그래야 이자가 대항력 같습니다. 맞죠? 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이라 해야 돼요. 이건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가에서 전대하고 이자가 사업하고 있습니다. 영업하고 있어요. 영업하지 않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이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으면 이건 대항력 없는 거예요. 전차인의 사업자 등록이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첫 줄 끝에 전차인이 주택 인도받아서 주민등록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 취득하는데 바로 밑에 줄 중간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을 취득 못해요. 그 사람은 그 집에 안 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괄호 3번. 자, 거기서는 뭐 다른 거는 잘 안 나와요. 사실 시험에 1번, 2번 이런 얘기들 옛날에 나왔었는데 너무 시시해서
이제는 출제 잘 안 합니다. 동그라미 3번 조금 주의하시고 이런 내용이죠. 자, 상가를 전에 주택을 임차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토지가 분할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장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전체가 240번인데 이렇게 분할되었습니다. 이게 전체가 한 필지인데 이렇게 분할되고 이쪽은 240-1번지로 대장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이 등기부는 이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된 게 안 된 거예요. 분할된 게 안 됐으니까 옛날 이 땅의 집은 240번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등기부상에는 이런 걸 이자가 임차하면서 주민등록 전입할 때 대장에 맞춰서 주소를 240-1번지로 해서 주민등록 전입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한 겁니까? 제대로 안 한 겁니까? 제대로 한 거예요. 자, 대장하고 등기부가 일치 안 하고 있을 때 물체적 상황은 뭐가 더 정확해요? 대장이 더 정확하니까 이거는 제대로 주민등록 전입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3번에 첫 줄 끝에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의 주택 지번 표시가 등기부상의 지번과 달라진 경우에 토지 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상의 지번에 따른 주민등록은 이건 제대로 한 거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6번 조금 주의하시고 요거 조금 한물 가는데 자, 이 사람이 주민등록 전입 신고했습니다. 전입 신고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지금 착각했습니다. 이 주소가 잘못된 걸로. 이 사람은 당초 정확한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한 거예요. 근데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하세요 라고 수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다시 주소를 수정해가지고 이걸로 재신고했고 이게 수리가 되었는데 수정한 그 주소가 이게 부정확한 주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나중에 이게 경매가 되었어요. 나중에 경매되고 병한테 낙찰되었을 때 임차권 이거 소멸해버린다. OX 소멸해요. 자, 행정청이 수리해야 그래야 이게 효력 발생한대요. 수리할 때 주소가 잘못됐으니까 이건 대항 요건을 제대로 못 갖춘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하게 되었지만 자, 이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이거는 담당 공무원 실수니까 국가에다가 국가 배상 청구한다거나 이렇게 손실을 보전할 수밖에 없지 이자한테 덤태기 못 씌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고 행정청이 수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첫 줄 끝에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한 주민등록 신고서가 다시 작성 제출되었고 이게 수리되었다면 그 밑에 줄 그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으로 효력 없다. 그죠? 자, 잠깐 쉬시고요.